이번 영상에서는 순례길 준비 정보 및 추가로 알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3월, 4월 기준 준비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을 때 신을 신발이에요. 등산화도 좋은데 저는 트레일 러닝화나 트레일 화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등산화를 신고 시작했는데 물집이 너무 잡혀서 3일 만에 버리게 되었고 동네 용품점에서 트레일 러닝화를 새로 샀습니다. 순례길에 물론 산길도 있지만 대부분 긴 평지와 잘 닦인 도로이기 때문에 등산화는 오버스펙이 될 수 있어요. 열 배출도 잘 안 될 뿐더러 무겁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다리에 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겨울에 갈 계획을 하시거나 발목이 약해서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이면 등산화를 챙겨주세요. 두 번째는 실내화 겸 서브 신발입니다. 저는 고무 재질의 가벼운 샌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딱 고무 샌들을 이어야 되냐면 대부분 숙소에서는 밖에서 신고 들어온 신발을 입구에 벗어놓고 실내화로 갈아 신기를 권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공동 샤워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샤워하기 위해서 고무 재질이 딱 좋습니다. 또 비가 막 쏟아질 때나 발에 땀이 차서 답답할 때 맨발로 샌들을 신으면 물집도 안 생기고 덜 찝찝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좋은 선택지지만 걸을 때 안전상 샌들이 더 좋아서 샌들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발만큼 중요한 양말이에요. 보통 챙기시는 양말의 종류로는 발가락 양말, 울 양말, 마찰 방지 양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발가락 양말은 발가락 사이에 마찰을 줄여줘서 발가락에 물집이 생기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면 양말 말고 인인지에서 나온 양말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울 양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신던 뽀송한 두꺼운 울 양말 말고 등산용이나 스포츠용으로 나온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양말 같은 경우는 열 배출을 효과적으로 시켜서 땀이 덜 차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울 양말이 좋은 게 발땀이 많이 나도 발냄새가 안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마찰 방지 양말만 착용했는데요. 이 양말은 두 겹의 얇은 양말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 발바닥 부분의 마찰을 확실히 줄여줘서 발바닥 물집이 거의 안 잡히게 됩니다. 일반 마찰 방지 양말을 검색을 하시면은 마찰 방지 원단을 사용한 양말이 나오니까 이거 말고 안티 프릭션 레이스 삭스를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가방입니다. 가방은 등산용 가방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용량 같은 경우는 38에서 48리터가 무난합니다. 저는 오스프리 캐스트럴 48리터 가방을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에서 샀는데 정말 만족하게 사용했습니다. 등에 땀도 안 차고 무게 분산도 너무 잘 돼서 12kg를 짊어졌는데도 어깨나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가방 말고 서브 가방도 하나 챙기는 게 좋은데요. 서브 가방에 돈이랑 여권 등 중요한 물건을 넣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옷입니다. 걸을 때 입을 옷으로 등산복 상하이 한 벌 챙겼고요. 여벌 옷은 안 챙겼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입을 얇은 긴 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 티셔츠 2장, 팬티 3장, 양말 2장을 챙겼습니다. 숙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세탁기 이용 금액이 3유로에서 5유로, 건조기 이용 금액도 동일하게 3에서 5유로 정도 됩니다. 때문에 매일 세탁 비용으로 거의 10,000원씩 지불할 수 있는 부자가 아니라면 속옷은 매일 숙소에서 손빨래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잘 마르는 기능성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 좀 아껴보겠다고 손빨래하고 건조만 맡기지는 마십시오. 손으로 탈수시킨 옷을 건조기에 넣으니까 건조는 안 되고 그냥 옷이 익어버리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경량 패딩입니다. 알베르게는 대부분 8시 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보통 6시에서 7시 정도에 출발을 하는데요. 해 뜨기 전 황혼의 기온이 3, 4월 기준 1도에서 5도 사이였습니다. 등산복 하나만 입고 다니기엔 좀 춥겠죠. 때문에 경량 패딩 하나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 돌돌 말아서 머리에 베면은 그게 베개죠. 기내에서도 쓰고 이상한 베개를 제공하는 알베르게에서도 이거 베고 잤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7번째로 모자입니다. 고민하는 모자 종류로는 캡모자, 책모자, 선캡 등이 있는데 스페인 위도가 45도 정도 되어서 해가 높이 안 뜨기 때문에 챙이 안 크면은 목이나 턱이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얼굴에 두건을 두를 게 아니라면 목부터 얼굴까지 다 가려주는 챙이 큰 모자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로 장갑입니다. 스페인이 해가 뜨겁기로 유명하죠. 구름 없이 해 좋은 날 반나절만 장갑 없이 걸으면 손등이 새까매집니다. 심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까지 가려주는 목이 긴 반장갑 하나 정도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로 무릎 보호대입니다. 자기는 오래 걸은 경험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챙기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발목은 신발로 보호가 되고 허리는 가방으로 보호가 되지만 무릎은 보호해줄 것이 없습니다. 보호대가 없으면 금방금방 부담이 오는데요.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에 부담이 정말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착용하고 안 하고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차이나는 아이템입니다. 꼭 챙기십시오. 10번째로는 숏 스패치입니다. 스패치는 등산용 제품으로 무릎 아래에서 착용해서 신발 사이로 모래나 자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아이템인데 이건 너무 크고 거추장스러워서 짧게 나온 숏 스패치를 추천드립니다. 모래길을 걸을 일이 많아서 이걸 사용하면은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탁탁 털 일도 없고 아주 유용합니다. 11번째로 판초우이 또는 우산입니다. 비를 피하는 제품으로 판초우이나 우산 등을 챙기시곤 하시는데 판초우이 같은 경우는 추울 때 입으면 보온도 되고 등산을 할 때 손이 자유로워져서 조금 더 안전합니다. 또 넓게 펼칠 수 있어서 돗자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입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산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12번째로 발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풋크림, 안티 프릭션 크림이 있는데요. 풋크림은 하루 종일 걸어 고생한 발을 진정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숙소에 들어오면 발이 붓기 마련인데 이때 풋크림을 발라주면 붓기도 잘 빠지고 다음날 확실히 부담이 덜해집니다. 시간이 있다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안티 프릭션 크림은 아침 출발 전에 발라 앞으로 발에 난 열을 낮추기 위한 용도입니다. 발에 열이 많이 나거나 물집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발 전에 발라주세요. 13번째는 침낭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베드버그, 일명 빈대가 아직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베르게에서 침대포 및 베개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덮는 이불은 제공하지 않아서 저는 얇은 침낭 하나 챙겨서 그것만 덮고 잤습니다. 혹시 빈대가 두려우신 분들은 얇은 침낭 하나는 챙기시길 바랍니다. 14번째로 등산 스틱입니다. 걸을 때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 근데 꼭 필요한 물품도 아니고 등산 스틱은 기내 반입 불가 제품이니까 현지에서 필요시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번째는 선글라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참 신기했던 게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꼬마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선글라스 안 낀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해가 세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 하나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는 세안도구 팩과 수건입니다. 어떤 분은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힘들어서 샴푸와 세안제 2개만 챙겼습니다. 세안도구 팩은 카라비너나 고리가 달려서 어디 걸 수 있는 타입이 좋습니다. 수건은 습식 말고 건식 스포츠 타올이 빨기도 좋고 말리기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17번째로 전자제품입니다. 좋은 숙소는 멀티탭을 제공하거나 각 침대별로 개인 콘센트가 하나씩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숙소도 있습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한 충전기로 여러 개를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어댑터를 하나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가 몇 킬로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 배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한국과 같은 220V를 사용하니까 돼지코는 안 챙기셔도 됩니다. 18번째는 상비약 및 의료도구입니다. 제가 챙긴 상비약으로는 첫 번째 베드버그 스프레이 비오킬 200ml입니다. 베드버그 스프레이는 한번 뿌리면 그 효과가 1-2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옷과 가방 및 침낭에 뿌려서 빈대를 방지해주고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는 감기약 하나랑 진통제 타이네롤, 소화제 하나 챙겼습니다. 의료도구는 물집밴드, 가위, 바늘, 실을 챙겼는데요. 물집밴드는 물집 난 곳에 붙이는 밴드인데 붙이면 물집이 안 난 듯 하나도 안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집이 날 것 같을 때 붙일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면 물집이 더 커지지 않고 가라앉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현지 약국에서 블리스터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으니까 그때 가서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 바늘, 가위는 혹시나 물집이 났을 때 물을 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물집 난 곳에 실을 연결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로 물을 조금씩 빼면 아프지 않게 물집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 실과 바늘은 옷과 가방이 터졌을 때, 꼬맬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도구들은 약국이 있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필요시 현지 조달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번째는 작은 자물쇠입니다. 유럽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느니 치안이 안 좋다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순례길에는 여행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있을 때는 혹시 몰라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숙소에서 쓸 작은 자물쇠 하나 챙기는 게 좋습니다. 20번째는 유심입니다. 아이폰이거나 최신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심을 하는 게 가장 싸고 좋고요. 안 되는 사람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30일간 데이터 50기가 및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2~3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쌉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인천공항에서 사거나 현지 공항 및 대리점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밍은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비추천합니다. 21번째는 유용한 앱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검색하면 다양한 앱이 뜨는데 그 중에서 부엔 까미노 앱은 꼭 다운받으세요. 순례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구글맵에 순례길을 그려줘서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숙소 정보 및 지역 정보들도 볼 수 있으니까 꼭 다운받으세요. 22번째 숙소 예약 방법입니다. 생장 피에드포트 순례자 사무실에서 순례를 시작할 때 산티아고까지 모든 숙소 정보를 책자로 제공합니다. 해당 책자를 참고하시거나 방금 말씀드린 부엔카미노 앱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구글맵에 검색을 하면 알베르게의 전화번호 및 왓츠앱 번호 또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왓츠앱과 이메일을 사용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규모가 있는 도시에는 부킹닷컴 같은 숙박 예약 어플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순례길이 비수기여서 여는 숙소가 많이 없습니다. 겨울에 가신다면 개업 시기도 잘 파악하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3, 4월부터 차츰 문을 열기 시작해서 여름휴가 시즌인 6, 8월이 이제 피크입니다. 제가 갔던 3, 4월에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예약하지 않고도 웬만한 숙소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 8월 이제 여름휴가 이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필수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니 참고 바랍니다. 23번째는 트래블로그 카드입니다. 하나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트래블로그 카드는 요즘 해외여행의 필수입니다. 스페인 ATM기에서 출금 시 출금 수수료 3.5% 제외하고 환전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 부담스러우니까 현금 200에서 300유로 정도 들고 다니다가 다 사용하면 다시 출금하곤 했습니다. 24번째는 택시 서비스와 동키 서비스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다치거나 낙오한 사람들을 위한 택시 안내판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번호를 기억해뒀다가 필요시 전화하시면 됩니다. 동키 서비스는 짐을 다음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알베르게에서 제공하는 팻말에 다음 목적지의 숙소 주소나 그 근처 카페 주소를 적고 자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5에서 6유로 정도를 넣어서 가방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동키 서비스 회사에 연락하면 다음날 아침에 다음 목적지까지 짐을 배달해줍니다. 정말 힘든 날에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용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번 이용하면 끊을 수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챙기면 좋을 기타 물품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새벽같이 출발하는 분들을 위한 헤드라이트, 몸 관리를 위한 현금 지갑, 가방 정리를 위한 비닐팩, 그다음에 손톱깎이, 태양을 피하기 위한 두건과 선크림, 그리고 충전하기 귀찮으니까 들리는 이어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순례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부엔 까미노.